지록위마 시대의 역사 청산 2019년 12월 28일 최성년, 코아리디 1음어리말 2013년 5월 24일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사우스 코리아 페리펄스 플래그 데스피어 앤드 모어 컨트롤 A였다. 이를 번역하면 대한민국의 유람선을 위장작전으로 침몰시켜 공포에 몰아넣고 더욱 컨트롤하겠다란 뜻이다. Real power resides in the hands of a few voted for parties. What more could you do but what you don't know is they are one and the same old Gordon has passed good old David the Range. 정말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엘리트들에 의해 선택되어 단상에 오르는 삐에로에 불과할 뿐 여나 야나 다 우리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참고 김국일 한국은 점령당했다. 2019 성순출판사 p 629 p 632 그림 정도원 씨의 유언이 된 선을 넘은 말 정치인들을 국민이 뽑든 아니면 그 누군가가 뽑든 분명한 것은 정치인들은 뽑아준 자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머한민국의 개인들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거의 유일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선거권까지 나도 모르게 박탈당하고 기만당한다면 민중은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긴 내용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글에는 다소 심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머한민국에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머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 머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입니다. 한국은 점령당했다. 코리아 해즈빈 아켜파이 hetp://cafe.daum.net/사이서 -1/fxfj/27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머한민국 치안은 합법적으로 부패한 부조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한민국 같은 심각한 경제적 빈부 양극화는 즉 합법적으로 부패한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는 정비례합니다. 부패가 극심해지면 결국 매국노가 기승을 부리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명한 순리입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가 아닌 부자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한민국은 북고려 조선을 체제호월성의 비교군으로 삼고 있는데 경제 총량 말고 인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에 있어서 과연 우월할까 하는 의심이 있으니 선거 공작을 위해 조선의 여성 10수명을 유인 납치하고 인도적 송환을 거부하는 정부입니다. 말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평등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사회의 정치적 구속력은 상당히 상과 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민에게 벌금 1억 원형을 때리면 철퇴로 머리를 맞는 것 같겠지만 재벌에게는 가소로운 일일 것입니다. 서민에게 1억 원 줄 테니까 몸 한번 팔라고 하면 망설여보게 되거나 망설임 없이 그럴 수 있지만 재벌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존엄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근대 원칙은 불평등한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의심받습니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는 골탕을 먹이다가 목숨값으로 몇억 원 내려주나 혹은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마저 배를 잽니다. 재벌은 위험을 감수하며 그런 데서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 역시 전부 돈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상과 벌은 모두 정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은 위인전에 실릴 만한 각이지요. 그런데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은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굿보이이지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옐진의 반역. 명쿠데타를 초래한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고르비, 굿보이, 잘하고 있어, 개. 그렇게 잘하라고 노벨 평화상을 준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그림자 정부, 세계 재벌 정부의 꼭두각시로서 322 해골단 부시, 못지않게 침략 전쟁과 인권 침해를 계속하며 임기를 보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취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재력, 금력, 자본력, 도 그 능력 중에 포함이 되고 사회 권력에 있어서는 중대하고 결정적으로 작용됩니다. 돈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자유주의는 경제적 시장 자유주의라는 개념임을 알아야 됩니다. 머한민국은 부자 나라가 아닌 부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머한미국은 태어날 때 상당히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잘 태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한민국 사회는 위 링크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이고 양극화는 브레이크 없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불평등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깊숙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3. 경제적으로는 세계재벌 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정치적으로는 재벌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전, 권, 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명한 말씀은 이 머한민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자는 법이 지켜주고 약자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정세 완호동 2019년 11월 중 삼성이 노동자의 머리 숙여 사죄하는 날까지 신재길님의 표현, 더욱이 생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조작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김학의 씨의 범죄는 아무 처벌 못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씨라는 것이 식별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학의 씨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을 못했으니 김학의 씨는 자기가 운이 좋고 힘이 있고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머한민국 형편없는 인간들 특유의 후흑 처세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불 터질 일이지만 자기가 머한민국에 힘있는 자라면 아주 잘 먹힙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 입증에 있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라고 했고 김학의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이라고 특정한 재판부의 나 아니라고 이 자식들아 하기는커녕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3. 의실말이 지록이마 충역을 조작해서 뒤집다. 저는 서기 2015년 민중총궐기 때 박원규라는 경찰이 피의사실 고지도 안 하고 특수체포해서 죄가 없으니까 자기를 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4개월간 구속이 됐었습니다. 공판검사 양창규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논고도 없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띡하고 구형을 하길래 제가 징역 1년 6월이 장난이냐? 증거 있냐? 고 했습니다. 양창규는 자기 말과 행동의 엄중함을 모르는 애송이였습니다. 만약 어떤 돌팔이 의사가 생사람에게 너는 암이다. 1년 6개월간 입원하면서 방사선 치료랑 항생제 처방 받아라 라고 한다면 돌팔이 의사가 생사람 잡는 것입니다. 양창규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면 안 되는 돌팔이 검사였습니다. 피해자 라자처한 경찰 박원규는 처음 15년 11월 14일 15일에는 다친 곳이 없었다고 했다가 4일 뒤 19일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폭행을 당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25일에는 저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받아 편철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사건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영상 사진 체증도 없고 박원규의 법정 진술만이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다 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올해 2심, 항소심에서 박원규를 증인 채택해서 부르니까 박원규는 다시는 저를 소환 요청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라고 불출석 이유서를 써서 냈습니다. 몰인정한 인간들 특유의 후흑 처세술입니다. 몇 차례 안 나오니까 그대로 판결하겠다고 해서 증인 재신청을 하니까 재판장 김우정이는 1심 때 잘 물어보지 그랬냐 이질알병을 하길래
눈치를 까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진정 성립을 위해 재개 신청하니까 못하도록 이유 없이 기각하고, 그러면서 박원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만이 의미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원어원, 아이즈원, 엑스원 당선자를 미리 정해놓고 국민 프로듀서라. 며 전자투개표 쇼를 벌였던 것처럼 이 사기꾼 밥벌어지들은 판결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이랍시고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선고 전에 기피하겠다고 해. 는데도 종결할까?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이질 알병을 하면서 막무가내식이었습니다. 종결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 정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니?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 21,231 판결. 결국 저는 모한민국 유서정부 치하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허리를 작살낸 폭력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올 초에 박원규를 만나보니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더군요.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만이 구제할 수 있는데 법관이 사기를 치니 모한만국 헬조선은 사기꾼 천하이고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림 모한민국 법원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어느 쪽이 정당하고 진실한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뜬 눈으로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를 살펴보고 힘센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모한민국의 인민은 자기의 불의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힘이 없는 것을 원망해야 한다. 민국은 엘리트들에 의해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유죄를 받았고, 내가 운이 없었고, 내가 재수가 없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유죄를 받은 셈치고 잊어버려야만 되는 아주 족같은 사회입니다. 저는 할 바를 다 했었고, 죽을 때까지 못 잊고 어금니를 갈거나 칼을 벼르고 살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로 결국 조작에 성공했구나. 이름 한번 호명해주마. 연인원 10명이 넘은 종자들이 설마 전부 조작에 가담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헬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지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자기 뱃속 채우는 생각뿐인 벌레 같은 마구니 종자들입니다. 박원규, 경찰, 이치원, 경찰, 임선주, 경찰, 한미호, 경찰, 김두석, 경찰, 이성식, 검사, 송정은, 검사, 양찬규, 검사, 정재호, 판사, 임성근, 판사, 오윤경, 판사, 김우정, 판사, 이근수, 판사, 이원신, 판사. 너희 부모들은 욕정을 못 참고만 너희를 낳아버렸는데 너희를 잘못 키운 죄 로너이를 소시오패스로 만들었다.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될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렇게 살 것 아닌가? 악마에게 양심을 판마귀 새끼들은 빨리 되져서 깊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 이 사회에 이롭다. 회개해라, 이 자식들아. 섹션 사인 서증 조사를 위한 변론 재개 신청 섹션 사인 2015년 샵 사인 민중총궐기.
@cafe.daum.net/사이서-1/dqmu/358884 이렇게 어거지로 조작하고 되지도 않는 어거지 조작 사건도 어떻게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옛날에 반역에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충역이 갈린다고도 했습니다. 충역을 뒤바꾸어 조작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생사람을 범죄자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는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경찰의 불법 차벽과 물대포 등을 동원한 과잉 진압 작전으로 백남기 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머한민국의 법적 결과는 처벌받은 경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으면 이상하고 처벌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범죄의 경찰들 대신 저 같은 생사람을 잡아 처벌하여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머한민국 유서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저 같은 폭력 시위자 때문에 부득이 강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농민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신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백남기 선생을 죽인 것으로 공식적인 역사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를 폭행범으로 조작 기소한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검사는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소유죄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머한민국의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고 민주노총은 정당하게 집회시위 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폭력시위가 염려된다는 짜맞추기식 예단을 하며 자의적으로 신고를 불허하고 금지시켰습니다. 민중총궐기 측은 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은 불법 차벽과 물대포 직사살수 등 이른바 숨구멍 작전과 소뚜껑 작전의 과잉 대응으로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이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정치적 투쟁에 앞장섰기에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본 세력은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귀족노 6. 존이 돈 때문에 파업한다는 프레임으로 고립시켜 명분을 거머쥔 후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개패듯이 때려잡는 것입니다. 한상균 지도부는 노동조합에 경제적 투쟁에서 한 차원 도약하여 각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등의 목소리를 규합해 박근혜 정권, 퇴진의 정치적 투쟁 노선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조계사중에 떳떳하면 잡혀가서 할 말 하라는 식의 화쟁투항주의 궤변에 내몰려 자수한 한상균은 용두사미로 만들려는 저들의 입맛대로 일반교통방해니 집시법 위반, 이니 하는 같지 않은 명분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노동계 대표가 투옥되었다면 임기를 동결시키 고의 정권이 이따위라고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텐데 옥중에서 임기가 끝났다며 새 위원장을 정치인, 퍼펙, 들멋대로 입법 한 대로 따라 전자투개표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2015년 11월 14일 신사 김성윤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잡아갔습니다. 이 역시 위대했던 민중총궐기를 북고려, 북조선, 과 어거지로 연관시켜 폄훼하려는 개수작이 눈에 훤히 보이는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고와 제국주의 꼭두각시 정치인들, 이 똥덩어리들의 묵인으로 김성윤 목사는 공식적으로 징역 3년 만기를 다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역사는 충격이 180도 조작되는 것입니다. 에이테, 이 더러운 마구니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는 반역자이고 친일파는 충신인 것으로 선전됩니다. 지금의 미제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저는 왜 조작 누명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법원이 부정선거 행위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이 똥덩이리 꼬여있듯이 엮여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 이 법원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부정선거라도 선거무효 판결을 안 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인데 법원은 선거소송을 직무유기하며 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는 사후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법관은 직무유기해도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 하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자지가 꼴리면 꼴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놈들은 소송하지 말라고. 민사소송의 소가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돈 주고 사선 변호사 안 사면 100정 이하 취급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놈들은 소송하지 말라고. 선거소송은 소가가 그 10배인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 내고 소송을 했는데 선거 무효가 되겠으니까 판사라는 종자들이 불법으로 소송을 방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재판농단, 사법부는 선거소송 은행정보와 D라는 카드 용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개소리를 하며 각하하면서 아무 책임 없는 원고에 패소 비용까지 물렸습니다. 쳐죽일 연놈들입니다. 7. 그림 모한민국의 실정법에는 선거소송은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열어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한민국 대법원은 심리도 안 열고 박근혜 집권기 내 가지고만 있다가 탄핵과 동시에 폐기했습니다. 양아치들이 유사정부와 재판거래를 위해 선거소송을 카드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8대 대선의 국가정보원, 군, 경 등 정보기관 부정선거는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바로 선거무효 판결하면 되는데 법원 판사 종자들은 원세훈 재판이 다 끝나는 것 보자 하면서 원세훈 재판을 5년 동안 끌고 박근혜 탄핵 후 종결지었습니다. 지들 자지가 꼴리면 꼴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자로만 들면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법원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어떨까요? 심하게 말해 자명하게 한 패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라도 선거무효는 안 하면서 바이러스가 내성을 키워 슈퍼박테리아가 되듯이 내성만 계속 키웠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 인 전자개표기 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되는 불법입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무효 소송의 쟁점으로 제기되니까 그때부터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로 공시했던 것을 투표 지불유기 라고 하면서 법원과 선관위가 인민 전체를 기만했습니다. 비양심 판사는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사기꾼입니다. 18대 대선 때에도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2014년 1월 17일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관에서 써준 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8. 그림 사실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8대 대선의 서울 양천구 목 3동제 사투표구에서 문재인 표 86표를 박근혜 표로 둔갑시켰던 것이 통합진 고당 이상규 의원에 의해 지적된 직후 전자개표기 폐기하고 수개표 입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에서 당시 19대 국회의원 종자들이 여론과 정반대로 입법했던 것입니다. 2013년 11월에 뉴시스 단독 보도 지난 대선에서 자동개표기 오분류 확인 기사 후 뉴스톱 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에서 모두 93개 투표구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수개표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4.2%로 반대 10.3%에 비해 63.9% 피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서치뷰 측은 수개표 법제화 찬성은 성연령 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 도입이 상국 미국이 속국에 강요한 것이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순도 99.67% 정도 똥개 양아치 친미파 하수인이고 말입니다. 한미 FTA도 여론과는 상관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드도 여론과는 상관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개인에게나 정부에게나 주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매국노 정치인 똥개 양아치들이 똥덩어리처럼 버티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17일에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플랜 B로서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 사례로서 폐지되었던 사전투표를 부활시키는 입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종자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기억도 나는군요.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도입을 전자투표제의 전 단계였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전자개표제가 좌절되면 전자투표제 도입 음모도 좌절됩니다. 엄청난 불신 여론이 있어도 전자개표기를 포기 못하는 이유.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를 안 한 것도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행위이고 부정선거입니다. 18대 대선에서는 수개표를 안 했던 것이 선관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로 자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확보되어 있는 개표장 체육관의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법적으로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개표를 안 한 것입니다. 18대 대선 천안 서북구 부정개표 광경 //cafe.daum.net/ electioncase/욜로/1820 //cafe 18대 대선 경남거제 부정개표 현장 포착 //cafe.daum.net/ electioncase/욜로/1821
또한 개표장 체육관에서 사회자, 아마도 성관이 관리계장, 가 수개표하지 말라고 마이크로 방송 지시하는 증거도 유튜브에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댓글의 말씀처럼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개표를 안 한 것입니다. #/ 캐페이 제천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현황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키스/ 율로/ 185 #/ 에서 분류기로 1차 분류하여 심사 집계로 이송하면 미분류된 투표지 등을 다시 분류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캐페이 원첸 황 3년 전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 한 표만 심사해 개표 상황표에 기록한다고 했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표 모두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한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또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를 만져볼 수 없다고도 방송했지요. 그러니 개표 당일 개표소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미분류한 표 약 5% 이내 많은 육안으로 확인 심사에 무효표와 유효표를 가려 후보자별로 배분한 것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약 95% 투표지는 심사집계부가 확인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95%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선거에서 전체 95%에 해당하는 투표지를 개표하지 않았다면 그 선거가 유효인가요? 선거 무효인가요? 10. 수개표로만 개표하면 전자개표와 결과와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8대 대선 수개표 개표 결과 최초 공개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케이스/ 유스파이 /204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케이스/ 유스파이 /204 개표 상황표의 위원장 공표 시각과 개표기 종료 시각의 차를 수개표한 시 간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데 수천 표를 수개표한 시간이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위인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개표 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3분의 1, 1에서 50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키스/ LLPW/ 459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키스 LLPW 459 개표 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3분의 2, 51에서 98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키스/ LLPW/ 460 캐페이 개표 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3분의 3, 99에서 134 #/ 캐페이 다음.넷/ 일렉션키스/ LLPW/ 461 #/ 캐페이 3,000표를 2분 만에 수개표했다면 1분당 1,500표, 1초당 25표씩 사람이 확인했다는 셈인데 개표기보다 더 빠른 것이고 미분류표 빼고는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하고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법원과 선관위는 선거 무효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개표기 종료 시각란을 없애버렸습니다. 병균이 내 성을 키워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자개표기도 돌리고 심사개수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불법 도입한 것인데 지금은 전자개표기 돌리나 수개표 하나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졌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웃픈 모습입니다.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의 용인 수지구를 비교해보면 18대 대선은 22시 50분에 개표가 완전히 끝났고 19대 대선은 다음날 5시 50분에 개표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8대 대선은 개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 전부 재검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개표 참관 후기 @cafe.cafe.다음.net/사이서-1/386 밤샘 개표하면 선관위와 개표 사무원과 알바들은 끝까지 있어야 되고 알바도 일당 20만원씩 받습니다. 반면 개표 참관인은 일당 5만원인데 다음날 출근 때문에 다 집에 가고 개표 끝나기 훨씬 전에 전멸합니다. 개표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것은 무효인데 체육관 집중식 개표는 그렇게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 6.13 선거 개표 참관 후기 cafe.cafe.다음.net/사이서-1/5wifi/260 11 그러면서 투표함을 차로 옮기고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문제없으니까 다음 단계 전자투표제로 가자. 그러면 선거 디스토피아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당 경선과 조합장 선거 등은 전자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현 정권에서 정당법과 상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전자개표가 전자투개표보다 나은 점은 전자개표는 재검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선관위는 재검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검표를 하면 반드시 숫자가 틀려지고 시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도입할 때 1억 장을 개표해서 홈표가 단 한 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재검표를 하니 일부, 즉 단 7개표구의 검증조서에서 홈표가 412매가 나왔습니다. 412억 표를 개표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림 선관위는 법원의 검증조서는 은폐하고 개도공문 선거 소식을 통해 재검표 결과 홈표가 단 한 표도 안 나와서 정확도가 증명되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한영수 씨가 개별적으로 공개 요구 소송을 해서 검증조서를 입수하니까 선관위가 사기를 쳤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검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8대 대선만 해도 이미 서울 양천구 목 3동제 사투표구의 86표 득점자가 뒤바뀔 것이 명백한데 재검표를 하면 다시 시끄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락이 뒤바뀐 것이라면 메가톤급입니다. 머한민국에서 재검표를 하는 경로는 선거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12. 그런데 18대 대선의 재검표는 법원이 아무 이유 없이 기각하고 은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를 안 하려고 30년 전에 구로 부정선거 부정투표함도 뜬금없이 까기도 하고 얼마든지 재검표할 수 있다는 모양새로 심리전을 폈습니다. 그 구분응선은 바로 다큐영화 더플랜과 선관위와 뉴스타파, 노플랜과 서울방송 등이 서로 짜고 개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투표지를 불법 폐기하기 위한 폐기의 수순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시려면 아래 링크 글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문제와 다큐영화 샵사인 더플랜에 관하여 cafe.cafe.다음.net/사이서-1/wifi/384 cafe.다음.net/-1 384 주류어용 음모론자 김어준의 폐기의 수순을 위한 고육지게 더플랜 머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와 서울방송 SBS과 뉴스타파 노플랜 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쏠림 현상이 노인들의 심신미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위 링크 글로써 그 현상이 전자개표기 도입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역전극이었던 석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18대 대선은 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는 큰소리쳤던 대로 18대 대선 투표지를 전부 까야 됩니다. 투표지는 선거소송 재심 계류 중임에도 이미 불법 폐기했으니 국가기록원에 있는 투표지 미주얼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5. 지록이마 역사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야당 해산 18대 대선에 부정선거로 자격 없는 자들이 집권했고
그로 인해 역사는 크게 뒤틀리고 후퇴되었습니다. 현대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1.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3.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012년 12월 19일 부정선거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4년 동안 다사다난 해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되었지요. 그런데 박근혜는 엄청난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아주 해괴하고 의외의 사안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정작 박근혜의 가장 큰 만행들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분기점이며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 지금이 있습니다. 1.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이므로 선거 무효입니다. 선거 쿠데타. 2. 세월호 참사는 학살입니다. 3. 야당 해산이 헌법 파괴 만행입니다. 사법 쿠데타. 18대 대선은 국정원, 군, 경 정보기관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위반의 부정선거이고 이것만으로도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고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고 수개표를 안 했습니다. 수개표를 안 한 것은 개표를 안 한 것입니다. 수개표를 안 한 증거는 위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선거소송을 방기, 은폐한 만행은 역시 선거법 위반이므로 부정선거를 도운 사후 부정선거입니다. 즉, 18대 대선은 공직선거법 부칙. 13. 제5조를 비롯하여 제9조, 공무원 이중립 의무,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78조, 제181조, 제225조, 제278조, 전산 조직 사용 시 홍보해야 한다를 위반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명백한 선거 무효입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민주노동당 과연 정의당의 통합진보당은 시작부터 정당 브레이크를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 후 정당의 프락치를 심어놓고 걸고 넘어질 기회를 엿보며 계속 옥죄었습니다. 정부의 정보기관이 정치적 의도로 자국의 인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반민주적 독재 정부 전형의 행태입니다. 어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분명히 그래왔다는 것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 개입한다는 것도 상상밖의 음모론이었지만 음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선거 공작을 위해 이북 처녀 12명을 유인 납치한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기관의 일탈이었다고 꼬리만 자르면 그만인데 되었습니다. 정보기관 이 집권당에 과잉 충성한 것이었나? 그렇다면 정보기관은 집권당을 위한 기관인가? 사실상 첫 단추부터 불법적 행위로부터 정당해산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효로 돌려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소감으로 20대 온 동권 청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친미파 흑두 외국인의 요직 등용을 좌절시켜 친미극 구정권의 굴욕을 안겨주었고 2013년 7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용기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남북정상 대화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물타기하고 덮으려는 수작기라고 폭로하는 용기 있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석기 반대토론 주로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반대토론 2013년 7월 2일 본회에 //u2.b/jwshbr06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이석기 의원은 정격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나라를 그래도 정의로운 길로 이끌었던 것은
전적으로 순수한 운동권들의 노력과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등과 싸웠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했고 자주를 외쳤습니다. 친미파, 구친일파와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종북,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문영심의 책 이카로스의 감옥에 의하면 그들이 권력에 가장 가까이까지 갔던 게 국회의원석 6석이었다고 합니다. 그 권력의 정점, 일대 통합진보당은 파괴당했습니다. 조국 등 법학자들의 일치된 말에 따르면 내란 선동으로는 기소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투옥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공안검찰과 국정원의 조작품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법부와 언론의 책임도 물론입니다. 반드시 취소와 원상복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호해주면서 자기들이 왕따를 시키는 국회의원 등을 사법 처리하라고 등을 떠미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의미가 없고 악용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기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는 재석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자칭 야당이라는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이현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찬성했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은 전원 찬성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14. 중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손이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으니 야당의 산업법 파괴를 위해 한팔 힘을 거들었던 국회의원 들은 팔 하나씩 잘라버려도 모자랄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결자해지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정당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이고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을 해산시키고 통합진보당을 복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상황이 나빠져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 정도가 친미파입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어떠했는가? 검찰은 처음에는 내란 음모라고 조작하려다 가 여의치 않으니까 내란 선동이라고 조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부 판사들은 내란 선동 도무죄라고 했는데 다수결로 유죄 확정 판결되었다. 만약 전원합의체 아니고 재판부 잘 만났으면 완전 무죄도 가능했었던 셈입니다. 물론 대법원 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의 1의 소수의견도 처음부 터정해진 정치적 결과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국정원 프락치 공작을 활용한 조작사건이었으므로 사실상은 완전 무죄가 맞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이 문상보 선관위 사무총장, 현 상임위원, 상대로 18. 대대선 개표 부정 추궁 이틀 후 세월호 사건 그해 12월 19일 야당 해산. tepi://cafe.daum.net/사이서 -1/oipi/249. 위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큰 구도입니다. 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이 문상부 씨에게 개표 부정을 추궁한 내용은 세월호 사건의 자기적 일식현상처럼 가려졌고,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쪽을 보게 되면요, 지난 대선에서 사용되었던 개표 상황표입니다. 여기 위에 인쇄된 것에 의하면 투표 분류지가 종료된 시간이 21시 24분, 즉 9시 24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손으로 쓴 수검표를 맞추고 위원장이 다 확인해서 공표 시각은 7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니까 9시 40분을 21시로 적어야 되는데 착각으로 19시라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방송 및 언론사에서 이것을 그날 저녁 7시 43분에 이걸 공표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21시, 밤 9시 24분에 투표지 분류기는 맞춰졌는데 오히려 7시 43분에 해당 내용이 방송 및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자, 이거는 그 선관위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한 그 개표 진행 상황표를 갖고 확인한 겁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춘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증감이 박근혜 후보가 1704표, 문재인 후보가 1199표를 이제 증가된 바로 그 시각입니다. 이 1704표와 1199표가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그 해당 개표 상황표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이게 지금 그 언론사에 제공된 게 저녁 7시 42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돌아와서 손으로 쓴 19시 40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표 상황표 전체는 이거는 조작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밤 9시를 19시로 착각할 수 있다 했는데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언론사에는 7시 40분에 자료를 줬어요. 그것도 수검표에서 나온 결과까지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여기 지금 동대문구 용신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 손으로 쓴 거는 9시, 그러니까 21시 1분인데 그 투표 분류지 종료 시각은 21시 14분, 13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곳에서 벌어진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보다 위원장 공표 시간이 늦은 이런 투표구 현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 투표지 분류 시간과 위원장 공표 시간이 지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미분류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춘천시 신사우동 같은 경우 제3투표구는 미분류표가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기계로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4투표구에 보면은 49.1%나 미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젠트에서 보면 보다 분명한데 여기 지금 박근혜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재인의 기표가 된, 명확히 기표가 된, 그게 이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 시험 보는 OMR 카드의 분류기의 오작동률이 0%입니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이러한 홈표 및 미분류 오작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은 네. 꼭 같은 내용이 위헌적인 야당 해산 후 2015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명의로 크게 폭로되어 히트를 쳤었습니다. 강동원이 황교안을 박력 있게 추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전략공천 대상이었던 강동원은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이 새누리당 출신 김종인의 악역을 맡겨 쳐내고 낙마시키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15. 그림 2012년 18대 대선 때에서는 새누리당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종인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을 꿰어차며 칼을 휘두르며 지휘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석기 국회의원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현주는 반대로 가서 삭발투쟁하는 추태를 연출했습니다. 문희상한이라는 새누리당, 자유당 뺨치는 친일 매국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주류 정치인 순도 99% 이상 이 친미파 똥개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당, 민주당,
민주당 이중대 정의당 등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라면 민주사회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공무의 일들은 전부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극우 정권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숨기고 방해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럴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이 학살 범인이라는 확신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건 당시의 공무를 비밀로 봉했고 정권 교대한 문재인 정권 역시 그 봉인이 유효하다는 듯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임금인 인민을 기망하는 것과 같고 종이 주인을 기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거꾸로 상전행세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 처음에 민주사회라는 전제를 달았지요. 정말로 민주사회라면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무장할 권리가 없으면 종이 상전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라는 모 단체와의 연관성과 19대 총선 부정경선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 대법원의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은 내라는 모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 내란 선동으로는 기소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다 내란. 선동으로 걸면 걸리고 걸기 싫으면 안 걸 수 있는 자의적 기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석기 국회의원 탄핵, 체포동의안 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언주는 자유당 쪽으로 가서 삭발하고 문재인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는 정광훈 씨를 내란 선동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렇듯 고발이 가볍게 남용되는 것이 내란 선동죄입니다. 16. 그림 진짜 내란 선동은 이것입니다.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 말이 우연이 아니고 탄핵 전국 때 군 기무사의 내란 음모와 통한 것이면 범죄 혐의가 완성됩니다. 진짜 내란 음모자 조현천은 체포도 안 하고 멀쩡히 월 450만 원씩 연금 받으며 도피 중입니다. 당시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강제해산의 또 다른 예비죠? 명분은 19대 총선 부정경선 사건이었습니다. 똥을 싸고 튄 정의당이 해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초의 전자투표제로 할 때부터 치명적인 부정경선 11호의 길이 훤히 열린 것입니다. 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학자 69명 여론조사 결과는 정당 유지 결정해야 한다 46.3%였고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33%였습니다. 헌법학자 46%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해야 헌재 결정 전망은 정당 유지 해산 팽팽 원문보기 www.www.한이.초.kr/out/politics/assembly/610395.html/csids 53053177208A673353C73A65955 이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관이었다면 통합진보당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라는 작자들은 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들 구성이 상당히 극우 편향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집권한 극우주의자들이 임명한 사실은 권한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장관이었으므로 권한 없는 자의 청구와 판결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을 반드시 무효로 하고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이유는 명분과 증거도 전혀 없거니와 그 해악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인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함부로 박탈하고 진보라는 당 이름까지 금지시킨 것은 히틀러도 울고 갈 극악의 극치입니다. 전두환 극우군 사정권은 호언이라는 말을 쓰며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17. 극우 정권의 호언 조치 역시 실상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헌법 파괴임이 명백합니다. 쿠데타는 성공할 때까지가 힘들지 일단 성공한 다음에는 축배를 듭니다. 존 위컴 총독이 한국인들은 들쥐떼라고 모욕한 것처럼 민중이 그 권위를 쉽사리 인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없는 자들은 꼭 불가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국적 한일 위안부 밀약처럼 야당 해산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림 통합진보당 야당 해산 후 해병대 군부대를 방문한 자칭 사무사 박한철, 헌재소장 상판선거 부정행위의 역공으로 야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세월호 역시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지금 감춰주고 있는 자가 공범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죽였냐? 고 6. 지록이마 시대의 역사 청산 18. 이것이 역사 청산입니다. 1.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이므로 선거 무효입니다. 선거 쿠데타 2. 세월호 참사는 학살입니다. 3. 야당 해산 이헌법 파괴 만행입니다. 사법 쿠데타 야당 해산을 위한 이석기 국회의원 막무가내 구속 만행에 한팔 힘을 보탰던 당시 원내정당들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이 헌법 파괴 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2012년 한 해의 부정선거로 2014년의 역사가 크게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2014년의 교수들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는 지록이마였습니다.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록이마의 역사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록이마보다 더 좋은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더 살기 좋아졌나요? 어한민국이 더 나라다워졌나요? 나아진 게 없다면 역사 청산을 안 하고 그대로 계승하고 교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청산을 안 하면 사람들의 머리가 어리둥절해집니다. 어리둥절한데 다가 힘도 없으면 비굴하고 어리석게 살아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역사 청산입니다. 청산은 깨끗하게 계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계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던져주면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던져주면 거기에 정신을 팝니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사, 청산을 안 하면 앞으로도 그런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악의 세력은 과학과 법의 이름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트들만 마귀종자로 만들면 천문학적인 숫자와 복잡한 공식으로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못 갔습니다. 2019년은 달 착륙 5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공과 탈출 속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 동영상은 달에서 찍은 달 탐사선 초음속 이륙 장면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초음속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촬영 기술이었고 세계인들을 압도하여 믿게 한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합 중국의 과학기술 군대이고 최근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트름뻥을 치고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현혹하기 위해는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당시에는 최첨단 촬영, 그래픽 기술이었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촌스럽고 딱 봐도 다 뽀록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아래 링크 동영상에서 달 이륙 장면은 누가 찍었냐는 것입니다. 특수 촬영 카메라 설치 후 이륙하고 영상은 최첨 단첨 파통신으로 지구에 송신한 것으로 추정해야 되나요? 당시에 우주인들은 미국 대통령과 최첨단 무선 통신 기술로 38만 킬로미터 떨어졌다는 달에서 전화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한마디로 논센스이고 개사기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버즈 알드린에게 구타당한 바트 시브럴은 여전히 달 착륙이 가짜라 믿고 있다. alps://u2.b/pb지카레스쿠에즈 19. 사기꾼들은 권위와 높은 단위의 숫자,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 압도적인 화면, 무의식적 세뇌 등으로 사기를 칩니다. 이것은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도 해당됩니다. 18대 대선 때 정보기관은 거대 규모의 여론조작 등 고도의 심리전을 폈고, 선관위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쓰고 불법으로 수개표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법원은 지로기마식 궤변으로 선관위의 불법 행위의 뒤를 닦아주는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마저 감당이 안 되니까 불법으로 선거소송 재판을 째버렸습니다. 서기 2020년에는 또 큰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보이콧해야 하는 이유는 18대 부정대선 때 법원의 선거소송 재판 기피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머한민국 법원은 또 선거소송 재판을 방기하고는 패할 것 아닌가? 머한민국의 법원이 18대 대선 무효소송 재판만 법대로 6개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끝냈다면 세월호 학살도 야당의 만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지로기마 법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극단입니다. 머한민국은 김영삼 정권 때 신자유주의 체제를 초래했는데 신자유주의 체제와 전자개표 시스템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금 1000원 지폐는 즉 그등가의 실물 황금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원이라는 단위가 불분명한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지금 금 시세가 1kg에 약 5천만 원이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머한민국 금 총량은 104.4톤에 불과하고 그마저 영란, 영국, 은행에 보관되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종이증서가 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재벌이 가진 진짜 황금은 계속 증가만하며 독점합니다. 차라리 화폐 단위를 무게 단위로 하는 것이 정직할 것입니다.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약 227톤, 21억 3천만 달러어치의 금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외채를 전부 청산했다면 큰 의미가 있었겠지만 304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를 전부 청산하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고 탈탈 털어서 털을 깎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머한민국의 총부채는 1,500조 원 1경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완전히 청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빚을 전부 무효 선언하고 모든 인민, 개인들, 이 총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인민이 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밖에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이 금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과 인간적 박애는 동시에 증진되고 또 잃어버리는 것도 동시에 그렇습니다. 민중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로기마 역사를 청산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민 전체가 힘, 무력, 총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중, 시민,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민중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똑바로 알면 현재의 상황도 똑바로 인식할 수 있고 미래도 잘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 이 글이 소수의견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많은 훌륭한 분들에게 역사적 정설로 믿어진다면 지로기마 역사는 청산될 것입니다. 왕국은 신분질서가 무너지면 망하고 공화국은 신분질서가 공고해지면 망합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머한민국은 공화국으로서는 망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계열 인사들은 터진 주둥이로 이런 비굴한 말을 일삼습니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말은 아니다. 재벌이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벌이나 군벌 같은 말과 공화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회 군벌을 해체했듯 재벌도 해체해야 합니다. 대한의 새 공화국, 진짜 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조작된 꿈에서 깨어나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빌보드 차트탑 1 알프스 콜론 // 유튜브.b/QE 펠리 84도